손주를 대학까지 보낸 여든 가까운 여인이 어느 날 자신 명의의 대출 수십 건을 발견합니다. 축하받기는커녕 이미지 관리해야 하니까 오지 마세요 라며 밀어낸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더 큰 배신 손주의 성공은 할머니 명의를 담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요.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장터 골목 끝에서 김순애는 오늘도 낡은 포대를 바닥에 펼치고 좌판을 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내린 비 때문에 바닥은 축축했고 바람은 옷깃을 스치며 스산하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오래된 자갈처럼 거칠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힘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익숙한 동작으로 물을 정리하고 고추를 닦고 상자를 정돈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그녀에겐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손님이 뜸해지자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간지렸죠. 그녀는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손주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나사탕 하면서 뛰어오던 그 모습. 그 아이가 벌써 대기업을 다니다 벤처 투자까지 성공했다는 소문은 온 시장에 다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순애는 그 소식을 남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말 한마디,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조차 없었죠. 그 사실이 하루 종일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좌판에서 장사하던 박복순이 다가와 말했어요. 순애야 들었어? 내 손주 요새 아주 난리라며. 성공했다지?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잘 됐다네요. 그 놈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순이 순애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죠. 근데 너는 왜 초대도 못 받았대? 그 순간 순애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채소를 정리하던 손이 떨렸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가면 체면이 깎인대.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순애는 애써 웃었죠. 뭐 이제 시대가 다르다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불편한가 보지.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래 내가 가면 창피하단 말이구나. 이제는 숨기고 싶은 사람인가 보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 멈추고 바로 받지 못했어요.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에 걸렸죠. 전화를 받자 며느리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저희 아들 이제 우리 집 이미지 관리해야 해서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손주 행사에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애의 손은 얼어붙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덧붙였죠. 어머니가 오시면 솔직히 애한테도 부담이에요. 순애는 그제야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왜 애한테 부담이니?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럼 끊을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뚝 끊었죠. 순애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느낌도 느끼지 못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고 나서야 순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죠.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짐이지. 잠시 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눈물은 말랐고 대신 차갑고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평생 참아왔지. 근데 이번엔 아니라.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꺼내고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확실한 움직임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장부를 펼친 것입니다. 장부 맨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손주 대학 등록금 지원 전에. 순애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시작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좋아 이제 어디 한번 해보자.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어요. 김순애는 장부를 펼쳐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고 창밖에서는 길고양이 울음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 전등은 오래된 형광등이라 미세하게 윙하는 소리를 냈어요. 이른 밤이면 보통 라디오를 틀어놓고 졸곤 했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장부를 다시 넘겼습니다. 기록은 모두 본인의 손글씨였어요. 언제 얼마를 벌었고 어떤 달은 비가 와서 장사가 망했고 어떤 달은 명절 앞두고 깨버렸고 그녀의 삶이 오롯이 글자로 박혀 있었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손주 등록금을 보내준 내역. 그때는 기쁘기만 했는데 지금 그 글자를 다시 보니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목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먹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 손주 일 때문에 속상하셨죠?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요즘 아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줘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는 예민하지 않니?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나도 부담이 커요. 솔직히 엄마가 자주 오시면 우리 식구들끼리 사는데 좀 힘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애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이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아까지 아니라 아들까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너희한테 부담이 된 거냐?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말했잖니. 너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난 너희 집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뚝. 소리 하나가 집 안을 크게 울렸어요. 순애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나는 저 집에서 끝났구나. 속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똑똑하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장부를 덮고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종이 서류가 뒤엉켜 있었어요. 대출 안내, 보험 서류, 우편물까지 섞여 있었죠.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쌓아두기만 했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순애는 우편물 봉투를 꺼내 조심히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문서가 나왔어요. 부채 상환 안내서. 발신은 은행이 아니라 사설금융업체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크게 뜨고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채무자 김순애. 잔액 1,842만 원. 연체 42일.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왜?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스르르 내려갔어요. 그녀는 곧바로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너 지금 시간 되냐?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이거 좀 봐줘야겠다. 잠시 뒤 복순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어요. 순애는 문서를 내밀며 말했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이런 거 한 적이 없어. 복순은 문서를 찢어질듯 집중해서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야, 이거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맞아. 근데 나는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내 주민번호를 쓴 거야? 너 아니면? 복순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 역시 말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죠. 아들. 그리고 손주.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저 애들이. 복순은 조용히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보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음 날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고 직원에게 문서를 보여주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이건 최근에도 같은 명의로 추가 대출이 들어갔는데요. 뭐라고요? 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직원은 한 장의 내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손의 명의 계좌에서 무언가 계속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송금 손주 이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내역서를 순애에게 건넸어요. 순애야, 이거 너 아니었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한 적 없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냉정했고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문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다가 서서히 분노가 고개를 들었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확실하구나. 나를 부담으로만 보던 그 애들. 내 이름까지 이용했구나. 복순이 순애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순애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평생 애쓴 걸 저렇게 쓰다니 내가 더 열받네. 하지만 순애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뭐가 아직이야?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해. 복순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애야, 너 지금. 그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가라앉은 목소리. 대신 결심이라는 것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순애는 문서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우산을 펴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대로 걸었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어요. 밤새 내린 비 때문인지 골목길 바닥엔 물기가 번들거렸고 순애는 발을 조심스레 옮기며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받은 내역서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마치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 내가 안 한 일을 누가.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장가지들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로 서류들을 한데 모아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마다 적힌 숫자와 날짜들은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손주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을 딱딱하게 남겨놓았고 그 속엔 자금 조달, 긴급, 임시 같은 단어들이 반복돼 있었어요.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어요. 상환일 미준수 3회 연속. 그 아래에는 작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관리자 확인 완료, 가족 대리 승인. 순애는 종이를 가까이 당겨와 눈을 찡그렸어요. 가족 대리 승인?
이건 분명 자신이 한 적 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고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놀라 살짝 굳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어제 은행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 갔다 왔다. 괜한 일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순애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엔 그가 오랫동안 외면하던 진실이 비쳐 있었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봐도 된다는 법이 있니? 순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강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머리를 긁적였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잠깐만 빌린 거였어.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근데 엄마는 혼자 사니까 이런 거 관리 못 하시잖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또 그 말이구나.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내 걸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보고 살았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다. 정확히 그 말 맞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뭔가 감춘 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러다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손주가 큰 투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당분간은 엄마 명의로 관리된 계좌 좀 또 써야 할 것 같은데. 순애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죠. 또?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손주 성공하면 좋잖아. 그 말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순애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성공?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내 걸 빼앗아서 만드는 거니?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순애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죠. 도와? 나는 너희를 30년 동안 도왔다. 그런데 너희는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팔았어. 아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숨기고 싶었던 그의 진짜 표정이 드러났어요. 겁, 당황, 불안. 그리고 그 감정들 뒤에 감춰진 건 이제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엄마 잠깐만. 그게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야. 이미 다 해결해놨어. 그리고 손주도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고마워?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손주가 나한테. 할머니는 냄새 난다. 창피하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너는 뭐라고 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애가 어려서 그랬던 거지. 지금은? 지금은 왜 나를 부끄러워하니? 아들은 답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겠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은행 내역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순간 그걸 보자 얼굴빛이 확 변했어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죠. 숨기고 감추고 이용했다는 게 전부 사실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순애는 서류를 그의 가슴팍에 꾹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움직이는 건 끝이다. 아들은 황급히 종이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이거 끊으면 우리 큰일 나. 순애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보험이 아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류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순애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몇 줄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글.
오늘 처음으로 그 글자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엔 단단하고 깊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가족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어요. 김순애는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어제 아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떠올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단단하게 굳어가는 무언가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뜨거운 물을 머그컵에 부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이름으로 또 쓰겠다고? 그 말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애는 조용히 방 한쪽에 놓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날짜, 이름, 금액 흔적들이 있었죠. 그녀가 평생 정리해온 흔적 가운데 한 번도 주인이 되어본 적 없었던 그동안의 삶이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그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야, 나야. 박복순이었습니다. 급한 숨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렸고 순애는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죠. 복순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어제 얼굴이 말도 아니더라.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분노와 상처만 남아있던 얼굴에 오늘은 결단이라는 새로운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복수는 집 안을 둘러보고 순애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며 이내 말이 막힌 듯 입을 가렸어요. 야, 이게 다 뭐야? 순애는 천천히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애들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빼갔는지, 내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복수는 금세 얼굴이 붉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딨어. 친엄마한테 손주까지.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건넸어요. 복순이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죠. 상한 미준수 연체 42일 총액 1842만 원. 그리고 송금. 복순의 목소리가 끝내 떨렸습니다. 야, 이건 그냥 도둑질이야. 그것도 가족이라는 것들이.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순애의 눈빛은 더 선명해졌죠. 복순아, 나 이제야 알겠다. 뭘? 이 애들은 내가 죽어 없어져야 편한 사람들이었어. 복순은 깜짝 놀라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없어지면 안 돼. 순애는 가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말의 끝을 이어갔어요. 없어져야 편하다는 건 결국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 애들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지. 복순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순애야, 너 지금 뭔가 생각 있는 거지? 순애는 말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두 여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복순은 작은 종이 봉투를 순애에게 밀어주었죠. 이거 나 저축해둔 거야. 혹시나 해서 모아둔 비상금. 이걸 왜 나한테 주니? 너 필요할 것 같아서. 순애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 복순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친구가 뭔데? 그리고 너는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제 좀 받아. 그동안 너만 떠줬다고.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미소가 얼굴에 스쳤죠. 고맙다, 복순아. 다음 날 순애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도시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움직여야 해.
내 인생도 내 이름도 내 돈도 다시 찾아와야 해. 그녀는 그 결심을 되새기며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1.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금액 확인. 2. 가족 대리 승인 경로 확인. 3. 최근 6개월 대출 내역 확보. 4. 금융 상담 예약. 5. 맞대면 전까지 감정 드러내지 말 것. 6.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카드 내가 가진 것들. 그녀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은 잔잔했지만 단단했죠. 그러다 갑자기 메모장 아래로 새로운 한 줄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7.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것. 순애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그래.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버스는 서서히 다음 정류장에 멈췄고 그녀의 삶 역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흐린 날씨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죠. 김순애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지난 며칠 동안 쌓아온 의심과 흔적들을 하나씩 꺼내어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말이 없지만 그 대신 너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맞춰진 것 같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한 집안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내 명의를 처음 건드렸는지, 누가 가족 대리 승인을 넣었는지 그 시작점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을 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박복순이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애야, 큰일 났어. 복순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방금 말이야 시장에서 들었는데. 복순은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 아들 내 너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순애는 순간 손에 들린 컵을 놓칠 뻔했어요. 내 얘기를? 뭐라고?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대출도 본인이 해놓고 기억 못한다. 그런 말들을 슬쩍 흘리고 다닌대. 순애의 얼굴은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떨리며 열렸어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응.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요즘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더라. 순애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겁고 묵직한 것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도 정신이 이상해진 노인 취급할 거고. 그래야 저 애들이 자기들 죄를 가릴 테니까. 순애는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그래 이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알겠다. 복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뭔데? 왜? 순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저 애들은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했어. 복수는 숨을 삼켰어요. 무슨 소리야? 나만 없어지면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대출을 받았는지 그게 영영 안 밝혀질 테니까. 잠시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부짖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순애는 테이블로 돌아가 서류 몇 장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번 주에야 찾은 기록이야. 복순이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야 이건
너네 아들이 내 주민번호로 전자서명한 기록 아니야? 그래. 그럼 시작은 너네 아들이었단 거네? 순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글쎄, 그 애가 시작하고 며느리랑 손주가 이어서 쓴 거겠지. 이 말은 마치 방 안 공기를 한 번에 얼려버린 듯한 힘이 있었어요. 복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털썩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세상에, 친엄마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는 인간들이 다 있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있었냐?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바보였던 거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분함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외투를 꺼냈습니다. 그 외투는 손주가 처음 대학 갔을 때 사줬던 것이었어요. 순애는 잠시 그 외투를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걸쳤습니다. 어디 가게? 복순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지. 어디로? 금융 상담 받고. 그리고 그 애들한테 가야지. 복수는 깜짝 놀라 순애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저 애들이 뭐라고 또 말할지 몰라. 하지만 순애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준비됐어. 준비? 순애는 고개를 돌려 놀랍도록 단단한 눈빛으로 복순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번엔 저 애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지지 않아. 순애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순은 그 뒤를 쫓듯 따라 나와 물었죠. 도대체 뭘 할 건데? 순애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오래된 돌을 쪼개는 것처럼 단단했어요. 이제 저 애들한테 보여줄 거야. 순애는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세차게 내려와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되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했어요. 김순애는 창문 옆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가방에 넣고 있었죠.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고 그 차분함 속에 오래 묵힌 각오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가방을 닫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리고 더 불길하게 들렸죠. 순애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모은 채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얇고 얄팍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오히려 그 정성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순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슥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요즘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나이 드시면 이게 좀 힘들죠. 그 말은 존중도 배려도 아니었어요. 그저 문제 있는 노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문장이었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목을 가다듬고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 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어머니가 헷갈려 하셨다고. 순애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신가 해서요.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들리지 않게 힘을 주었어요. 내 기억이 흐릿하다고? 네, 어머니. 혹시라도 큰 실수하시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 순간 순애의 속에서 꾹 눌러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비틀리며 올라왔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한다고? 그야 대출도 어머니가 하신 걸 잊으셨잖아요. 어제 시장에서도 그 얘기가 좀 퍼지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친절한 척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걱정돼서 그래요. 순애는 벽에 기대어 멀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내가 시장에다 뿌린 거지? 멸시, 조롱, 이용. 그 모든 감정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재빨리 미소로 가렸어요. 어머니도 참 제가 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은 낮았지만 칼처럼 예리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태도. 지금 좀 위험해 보이세요.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테이블 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대출 내역서, 서명기록, 이체 내역, 가족 대리 승인 내역.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순애는 종이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잊었다고? 내가? 이걸? 종이를 흔들자 며느리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내가 안 한 거다. 이것도. 순애는 차분히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을 내가 시장에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치매라고 했더라.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너희 애비가 어릴 때도 이런 짓 안 했다. 근데 넌 아주 대놓고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했네. 순애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녹아 있었죠. 며느리는 그제야 표정을 바꾸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요즘 우리 집 문제에 너무 간섭하세요. 손주 일?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순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왜 썼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걸린 것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건 잠시였어요. 잠깐.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릿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죠. 잠깐? 잠깐이면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되니?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그때 상황이 너무 급했어요. 손주가 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날 버렸구나. 멈칫.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이어 말했어요. 네가 애미 노릇을 그렇게 하라면 해라. 근데 난 너희 돈줄이 아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몰아쉬었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이걸 중단하면 우린 정말 끝장나요. 순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끝장나야지. 그 말과 동시에 순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순애는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날 찾아와서 사정할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먼저 전화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며느리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건 복수가 아니다. 되찾기다. 순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표정엔 당황, 두려움, 패닉,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순애의 발걸음은 비로소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폭로, 그리고 뒤집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장면들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더 축축해져 있었어요. 김순애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그녀는 드디어 첫 번째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찾아간 곳은 바로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였어요. 건물 안은 밝았지만 이상하게도 내부의 온도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접수 창고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제 명의로 된 대출을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본인이 서명하신 게 아니라고요? 네. 서명도 승인도 전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한 문서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서명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 대리 승인으로 처리됐네요. 순애는 그 문서를 천천히 받아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분명히 본인 인정 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조회를 눌렀고 잠시 후 화면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고객님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요? 가족 대리 승인 들어간 IP 주소가 고객님 주소랑 일치합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집에서 했다고요? 예. 적어도 이 기록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정확히 급소를 누르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 내가 잠든 동안 내 방 한가운데서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 공기를 다시 빨아들였어요. 그럼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뜻이겠네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가족분이 고객님 기기나 휴대폰을 사용하셨다면 본인 인증이 자동 승인될 수 있어요. 순애는 눈을 감고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휴대폰, 내 방, 내 지문. 천천히 무겁게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원하시면 이 전자서명 기록 전체를 부인 의사 진술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족들과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그 과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직원이 서류 철을 꺼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확인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통화 가능하신가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그녀는 결국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 번호였습니다. 휴대폰에서 뚜뚜 신호음이 울리고 순애의 손등에 힘줄이 두드러지게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은 듯 건조했어요. 그 말투는 차갑고 무책임하고 이미 익숙해진 감정이었죠.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순애는 스피커를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 혹시 내 명의로 대출 받은 적 있니? 순식간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끊긴 듯한 침묵이었죠. 잠시 후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순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융센터다.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엄마, 거길 왜 가? 엄마 그런데 혼자 가면 큰일 나. 내가 왜 큰일 나니? 그게. 엄마가 그런데 가서 잘못 말하면 우린. 직원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의 아드님 되시나요? 지금 김순애 고객님 명의 대출 관련 사실 확인 중이라. 그 순간 아들은 마치 불에 데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오해예요. 엄마가 헷갈려서 잠깐 실수하신 거예요. 순애는 가만히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헷갈렸다고? 직원은 순애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객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통화도 녹음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애의 심장을 세게 울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아들은 계속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그냥 집에 계셔. 내가 갈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순애는 천천히 핸드폰을 입에서 멀리 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정리를 마치며 말했어요. 방금 통화만으로도 가족분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오해라는 말, 고객님이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순애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요? 순애는 서류를 차곡차곡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험하게 만든 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침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누가 오늘부터 무너질 차례인지도. 그 말은 차분했지만 세상 어떤 폭언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뒤집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발걸음은 이 가족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낼 폭풍의 시작이었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김순애가 금융센터를 나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도시의 소음은 멀고 둔하게 들렸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결심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금융센터에서 남긴 통화 한 번. 그 한 통이 오늘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씨앗이 될 걸. 순애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광분하며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겠죠. 순애는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어요. 거의 미친 듯 뛰어와서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죠. 엄마, 그 금융센터에 무슨 말 했어? 뭐라고 했어? 왜 그런 데를 가?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순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아들은 문을 닫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지금 우리 큰일 나게 생겼어. 이제 와서 그런 데 가서 말하면. 그때 순애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손짓 하나에 얼어붙었어요. 앉아라. 그 말은 낮고 잔잔했지만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확고했죠. 아들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뭘 말했는지. 그게 왜 궁금하냐? 아들은 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죠. 아니, 그냥 혹시 엄마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바로 잡으려고. 순애는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그렇지. 내가 바로잡고 싶던 게 있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애는 서류철 하나를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렸어요. 대출 내역, 가족 대리 승인 기록, 전자서명 로고, 송금 내역, 그리고 어제 아들이 말했던 바로 그 단어. 오해. 순애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이를 덮었습니다. 이것들 전부 내가 한 적 없더라.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죠. 엄마, 그게 잠깐. 상황이 좀 급해서. 급하면 남의 이름을 쓰니?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숨이 턱 걸린 것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죠.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위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내왔죠. 상자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들, 현금 봉투, 메모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 상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왜 꺼내? 순애는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것들이다.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순식간에 표정이 변했죠. 두려움, 탐욕, 당황. 온갖 감정이 얼굴 위에서 뒤섞였어요. 엄마,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순애는 상자를 닫고 한 손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이제 이건 내 손이 절대 닿지 않는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 말 하지 마.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손주 투자 망하면 우리는 집도 날아가고. 그러면 날아가라. 그 말은 벽처럼 단단하게 떨어졌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대신 생전 처음 보는 깊이의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너희가 내 등골로 산 날들이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내 이름을 훔쳐서 빚을 내고 내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나를 몰아내나? 아들은 크게 숨을 들이켰지만 더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순애는 마지막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아들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 우리 진짜 망해. 엄마는 괜찮아도 우리는. 순애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 말은 칼처럼 방 안 공기를 베어냈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변했다. 순애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변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아들의 무릎을 꺾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나로 이제 너희를 상대할 거다.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애를 바라보며 스스로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집안에 떨어지는 첫 번째 심판 같았습니다. 내일 너희 모두를 불러라. 순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손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았어요. 이제 폭로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들이 모두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흐린 하늘 아래 김순애의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각자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차분했고 단단했고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죠. 거실 한가운데 식탁에는 한 묶음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출 내역, 전자서명 로고, 통장 거래, 가족 대리 승인 기록. 그동안 감춰져 있던 모든 범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순애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내가 모르던 사이에 내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손주를 향해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이 돈 내 계좌로 들어갔더라. 손주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잠깐 정말 잠깐 썼던 건데 잠깐이면 되는 거냐? 그 말에 손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애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소문 낸 사람도 너지? 어머니 저는 절대. 정확한 말 하자. 내가 말했다. 며느리 얼굴이 금세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순애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냉정했고 부드러움도 애틋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내가 내 휴대폰으로, 내 주민번호로, 내 지문으로 대출 서명한 거. 그거 내가 처음 시작했지. 아들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엄마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뭐? 순애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엄마 이름은 가져다 써도 되는 거냐? 아들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죠.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요. 순애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식탁 위 서류 묶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멸망을 앞둔 사람처럼 절박한 눈빛으로 엄마 제발. 우린 정말 끝이야. 제발. 순애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 끝이다. 그 말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떨궜어요. 순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은 전부 이의제기 접수했다. 더 이상 너희는 네 명이 못 쓴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서 통화도 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들었고. 손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일 증거였으니까요. 순애는 다시 한 장의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예금, 적금, 현금, 보증금. 이제 전부 내가 관리한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순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없다. 그 말은 이 집안의 모든 기생관계를 끊는 최후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어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서 없던 사람이다. 세 사람은 충격과 절망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외투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살았지.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내 삶으로 내가 나를 살 거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내딛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울부짖듯 외쳤죠. 엄마, 진짜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는 순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겼죠. 이번엔 내가 울 차례다. 문이 닫히며 모든 악연은 단단하게 끊겼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복순과 함께 새로 얻은 작은 상가 앞에 섰습니다. 햇빛이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순애 반찬. 평생 남을 위해 차려주던 밥상을 이제는 자기를 위해 차리는 공간이 된 거죠.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잘됐다. 너 이제 새 인생 시작이다. 순애는 가만히 간판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내 인생이 오네. 그 미소는 그 어떤 복수보다 사이다였고 평생의 상처를 이겨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